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3월 18일 공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혼자 풀어보셨나요? 제가 혼자 풀어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법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우리가 틀렸던 거 위주로 해서 계속적인 정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라는 작성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오답노트 작성을 이제부터는. 그래서 틀린 거 위주로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 보면서 또 다음에 유사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게 연습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3월 18일 공채 문제. 그러니까 벌금 문제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벌금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출에 나오는 벌금만 모아놨다 그랬잖아, 내가. 점프책 같은 데 가보면 뒤에다가 기출에 나오는 건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몇 년도에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밑줄 쳐져 있는 거 위주로 보셔도 된다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좀 보셔라. 선별적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전체를 다 가져가려고 하면은 머리가 터집니다. 대신에 기출에 나왔던 문제는 꼭 한 번씩 풀어보시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한 번 더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서 벌금의 상한이 다른 것은 그랬죠. 그러면 대표적인 내가 이런 것들은 보라 그랬어요. 요게 다 100벌짜리거든요. 딱 봐도 요거 있죠.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했대요. 요거 제가 얼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5년에 5천짜리는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들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2번.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 장비의 종류와 규격. 이거는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그때 한번 나왔어요. 근데 나오긴 했는데 이 구조정이 얘가 없다 그랬죠. 그죠? 마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가서 뭐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체크해드렸던 거 위주로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안 나오겠지 하고 안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기출에 나왔으니까 요 4개 정도, 4개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 표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야, 근데 이거는 틀리면 안 되죠. 그죠? 너무 많이 연습을 했던 거고. 그죠? 맨홀 뚜껑 지름 648이죠. 648. 다만 승하강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맨홀 뚜껑 부분에는 노란색. 자, 몇 센치예요? 그죠? 붉은색 없죠, 우리. 됐죠? 정답 몇 번? 1번. 다음 4번.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본부장서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격수첩이라는 걸 내주는 건데 이게 본부장서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발급을 해주죠. 이렇게 자격이나 학력이나 경력을 인정해서. 근데 이 발급자도 누구예요? 청장이죠. 맞습니까? 세 번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범위와 발급 절차. 자, 이런 범위나 절차, 이런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령에서 정해요. 네 번째, 얘가 맞는 거죠. 청장은 수첩을 취소할 수 있죠. 발급을 해준 사람도 청장,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 청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야겠죠. 다음 5번째.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마쳤대요. 그러면 감리결과 보고서라는 걸 내죠. 거기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을. 그럼 딱 이렇게 4개 들어가 있거든요. 딱 4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착공신고라는 것 자체가 자 보세요. 착공이죠. 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감리도 이것만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1번에 가보면 건축 설계 도면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건축 설계 도면이 아니고, 그죠? 소방시설에 대한 도면이죠. 이게 소방감리이기 때문에. 청장에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작표 이런 건 있어요. 감리일지, 그죠? 그리고 사용 승인 신청서,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거 잘못됐다고요. 근데 이런 서류 문제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잘 나오질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가 정해져 있다. 6번 상주공사 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주공사 감리는 워낙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면적이 얼마? 3만이죠. 근데 뭐는 제외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포함이에요. 제외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2번이죠. 3만의 16층에 500세대.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7번 분리도급. 근데 원래는 분리도급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분리도급 예외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꼭 암기를 해주셔라 라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긴급 착공은 분리도급 예외. 그죠? 그리고 기밀 유지 분리도급 예외.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기억하고 니은은 꼭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보기에 가보면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그죠? 그럼 내가 디귿번 가보세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가 3000이 아니고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아이고. 1000. 얘는 일단 얘는 맞을 수가 없지. 그지? 그쵸? 얘는 틀렸죠. 그죠? 틀렸고. 리을번. 자, 여기 가보면 입찰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원안 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걔가 대안 입찰. 그리고 얘가 일괄 입찰. 요거는 맞죠. 그죠? 실시 설계 기술 제한 입찰 또는 기본 설계 기술 제한 입찰. 그리고 이게 누가 인정하는 경우예요? 청장이죠. 청장.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맞는 거는 기역, 니은, 미음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꼭 외워야 돼요. 비경. 아셨죠? 이거 비방으로도 제가 예전에 바꿔서 문제 낸 적도 있고 숫자 바꾸기도 문제 나올 수 있고 아셨죠? 그래서 분리도급의 예외 조건 꼭 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문제로 한 번 더 보시고 답으로 체크하실 땐 2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다음. 자, 저희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자 배치 기준이네요. 그죠? 그럼 특급 기술자 연면적 20만. 우리가 연면적 20만이나 또는 이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몇 층일 때? 그렇죠. 40층 이상일 때 우리가 뭐를 배치한다? 특급 기술자를 배치한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에 40층 미만. 그죠? 고급 기술자 들어가 있죠. 그죠? 고급 기술자 이상이다 라고 들어가 있고 우리가 또 연면적 기준으로 3만에 20만. 그죠? 아파트 제외.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었죠. 맞습니까? 층수 기준도 있었고 아파트 제외인 기준도 있었고. 자, 그리고 중급으로 가면은 5천에 3만 아파트 제외. 그리고 여기서 1만에 20만 아파트가 들어가죠. 맞죠? 그리고 물분무 등 재현 요거 들어가죠. 맞나요? 근데 여기 가보면 이게 초급이 아니고 그래서 어디예요? 중급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다 중급 기준인 거지. 그 외는 다 뭐예요? 초급이죠. 뭐 1천에 5천, 1천에 1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하구 이런 애들이 뭐가에 들어가더라? 초급에 들어가더라.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 급에 대한 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자 배치 기준이라고 해가지고요. 다음.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이것도 뭐 우리가 문제로 많이 풀어왔으니까. 근데 이거 읽어보면 보세요. 건설 현장 소방계획서, 화기 취급이나 위험작업 허가 관리,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이나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 현장 작업자를 포함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10번 특수과열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 특수과열물 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특수과열물 표지 중 화기염금이죠. 화기염금. 화기염금은 바탕이 붉은색, 문자 백색. 요거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표지 길이 0.3에 0.6이죠. 근데 여기 가보면 바탕이 검은색이래. 아니라 그랬잖아요. 표지 바탕은 흰색, 글자가 무슨 색? 검은색. 두 개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거죠. 화기염금은 여기 따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표시해야 되는지. 뭐 거기 위험물의 품명, 수량, 부피당 질량, 최적당 질량, 책임자, 그죠? 금지 표시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죠.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다음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문제가 아까 9번, 이렇게 11번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냉장 창고는 다 얼마? 5,000제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얼마 이상일 때? 5,000제곱 이상일 때. 또 11층 이상이나 지하가 2층 이상인 5,000. 이것도 정해져 있었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은 얘가 잘못된 게 여기가 10층이잖아요. 잘못됐다고요. 11층 이상의 연면적 5,000이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2번, 3번 지금 들어가 있죠. 신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 들어가 있죠, 거기? 신축을 하려는 연면적 합계. 증축을 하려는 연면적 합계. 자, 기본 연면적은 얼마예요? 15,000이죠. 얘네들은 5,000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 나머지는 연면적 15,000 이상일 때 안전관리 대상물에 우리가 안전관리자를 배치를 해야 된다. 건설 현장에. 요게 잘못된 거죠. 정답 몇 번? 4번. 12번. 화재 예방법상 화재 예방 안전진단 범위에 해당하는 걸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다 고른 것은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비상대응조직 교육훈련, 화재 위험성 평가 다 들어가죠. 이거는 여러분들 통으로 외워야 돼요. 화재 예방 안전진단은 아셨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나왔어요. 원래 예방 안전진단 문제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가보면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고 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됐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원래 화재 위험 요인 조사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5가지예요 총. 됐죠? 13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선임한 날로부터 우리가 신고를 며칠 이내에 합니까? 14일. 그리고 선임은 며칠 이내예요? 30일. 그죠? 요거는 기출문제에 너무 많이 나와있던 문제였죠. 그죠?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14번. 특정 소방대상물의 바닥 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수용인원 계산하기는 해요. 단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땐 복도, 계단, 화장실 원래 포함하지 않죠. 그리고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원래 반올림하죠. 원래 그래요. 원래. 이것도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가보면 강당 나왔어요. 그럼 제가 강문, 운, 종. 그죠? 강문, 운, 종. 여기는 몇 제곱마다? 그죠? 그래서 얘를 4.6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1.9죠. 여기 다 1.9로 나눠주는 거지. 해서 수용인원이 각각 나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거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강의실이 10개니까 당연히 10배 해주셔야 돼요. 10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몇 명이 나오냐면 420명이 나와요. 요즘은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계산 문제도 충분히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15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상 SP. 제가 SP는 그래서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합건축물이나 기숙사
연면적 얼마? 5,000.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이거는 따로 스프링클러의 합숙소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간이 SP 설치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죠. 그죠? 디귿번. 숙박시설이면 요게 몇 이상이 돼야 최소한 600 이상이 돼야 우리가 SP를 설치하죠. 그래서 병원이나 숙박시설 이런 데 대표적으로 600 이상일 때 SP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화상영관이 4층 이상의 층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상영관이 지하층 무창층에 있다.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지하층 무창층에 있다라고 하면은 바닥 면적이 얼마? 500. 그리고 그 외 층에 있다라고 한다면 1,0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화상영관 기준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억하고 리얼밖에 없네요. 그렇죠? SP는 그래서 꼭 정리하셔야 돼. SP는 16번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문제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학교에 노숙자가 정장을 입고 간다. 그죠? 그래서 학교가 100, 노숙자가 얼마였어요? 노수가 200이었죠. 200. 맞습니까? 노수가 200이었죠. 노수가. 학교 노숙자 정장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1, 2, 3이었으니까. 잘못된 거지. 차고주차장 200 제대로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지무바 1501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고. 이제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틀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이것도 워낙 많이 해봤죠. 우리가 공사하자는 중앙이지만 시설하자는 어디다? 지방이다. 나머지 화환기에 관한 사항, 설계 감리에 관한 사항, 특수설계 시공 다 어디예요? 중앙이죠, 중앙. 그죠? 다음.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급 2명. 그죠? 모든 급 2명이고, 자, 주일력은? 관리사 5년. 관리사 3년. 그죠? 있어야 된다. 5년과 3년.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행정처분 감경 사유로 옳지 않은 거.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요런 것들에 대한 약간 감경, 그죠? 줄여줄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 줄여줄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은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유도 등이 일시적으로 잠깐 안 들어온 거죠.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살수 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번에 가보면, 야, 이거는 읽어봐도 여러분들 날 알 것 같은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인데 어떻게 감경을 해줘요? 맞잖아요. 고인데 누가 감경을 해줍니까, 그걸? 그래서 제가 감경 사유는 혹시 안 봤을까봐 제가 거기 넣어놨거든요.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위반 행위자가 초범이래, 초범. 초범이고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꿀 게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겠죠. 뭐 5년을 3년으로 바꾼다던가. 맞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과실, 경미했을 때 5년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뭐 헤드가 반경에 미치지 않는 경우, 그죠? 또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막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도 표지가 정한 위치에 붙여져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탐 설비 감지기 2개 밑으로 모자란 경우, 실수한 거죠, 실수, 그죠? 2개 정도는 실수로 봐주겠다. 20번.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저장 취급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위험물 유별 저장 취급 공통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누가 봐도 몇 류에 대한 거예요? 1류에 대한 거죠. 누가 봐도 1류에 대한 거죠. 일단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런 거 나왔고, 물과 접촉을 피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뭐에 대한 겁니까? 자연 발화성 물질이란 말이 나와 있고 금수성이니까. 그죠? 맞죠? 그리고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얘가 나와 있네요. 2류네요.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과열. 6류죠. 그죠? 그래서 여기 1류밖에 맞는 게 없다. 1류밖에 맞는 게 없다. 다음 21번. 예방 규정을 정화해야 하는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0배, 100배, 150배, 200배 이렇게 그냥 숫자로 대놓고 줬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구해보라는 거예요? 지정 수량을 구해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제조소인데 알코올류래요. 그럼 알코올류는 지정 수량이 몇 리터죠? 400리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저장 수량을 지정 수량으로 나눴을 때 배수가 나온다 그랬죠. 몇 배예요? 10배네요. 10배. 그러니까 10배의 제조소니까 예방규정 정해야죠. 그죠? 자, 2번 유황입니다. 유황. 유황 같은 경우는 이류 위험물이죠. 그죠? 맞습니까? 지금은 이제 황으로 나오겠죠. 나오게 된다면. 그럼 얘는 지정 수량이 몇이었어요? 100이었죠. 100. 그럼 나눴을 때 얘가 300배. 5개 저장소네요. 5개 저장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몇 배로 정합니까? 100배 이상일 때로 정하죠. 그러니까 100배가 넘었으니까 예방규정. 질산 에스테르류, 질산 에스터류겠죠. 그때는 10kg였어요, 얘가. 지금은 아직 세부 규칙이 발표가 안 됐지만. 그럼 얘 250배. 옥내 저장소네요. 그럼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는 몇 배 이상일 때 예방규정? 150배. 그죠? 그리고 여기. 5개 탱크 저장소인데 15만 리터네요. 그럼 경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지정 수량을 정할 때 이석유류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수용성이죠. 그럼 얘가 지정 수량이 몇 리터냐면 2000리터예요. 2000리터.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누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75배가 나와요. 75배. 맞죠? 그러면 얘는 5개 탱크 저장소는 최소 몇 배일 때 우리가 예방규정을 정해요? 지정수량의 200배일 때. 그럼 얘는 예방규정을 정하지 않죠. 그죠? 정답 4번. 22번. 위험물법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개의 저장을 하는,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 고체, 4류 위험물 중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 그리고 뭐 6류 위험물, 2류와 4류 중 시도도래로 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가 있었죠. 근데 1류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해설에 넣어놨어요.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6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그랬죠, 예전에 제가? 246. 그럼 5, 6 껴넣을 수 있겠네요. 근데 4류는 전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자, 그리고 23번. 제조소 위치구조 설비 기준에 근거하여 위험물 최대 수량이 20배래요. 그럼 제조소 주위에 보유공지를 얼마나 둬야 되냐? 10배죠.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10배가 안 될 땐 3m. 10배를 초과하면 몇 m? 5m. 그죠? 정답 몇 번? 4번. 이건 쉽죠? 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워낙 준비를 많이 해갔던 거니까. 24번. 네,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소화 능력 또는 설비 기준. 포수용액의 방사 능력 같은 경우는 매분 요게 1000리터가 아니죠. 요게 얼마예요? 2000이죠. 2000. 그죠? 자, 그리고 분말 방사차입니다. 요게 1400이죠.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40kg. 이산화탄소도 요게 1000kg가 아니고 3000kg죠. 비치량이. 그죠? 이게 예전에도 나왔었던 문제예요. 근데 요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다.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아셨죠? 뒤에 옛날 기출문제 가보면. 25번. 적재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이게 왜냐면 잘 안 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고체냐 액체냐 했을 때 순합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자연 발화물질 중에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에 이거 95%까지 채우면 안 되죠. 이게 몇 프로? 90%. 위험하니까. 그죠? 그리고 온도가 정해져 있는데 50도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문제에 가보면.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2023년 문제고요. 2023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 요때는 문제가 몇 개였어요? 20개였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문제가 그나마 좀 쉬웠습니다. 22년 문제는.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왜 쉬웠는지. 자, 예방강아지구에 대한 문제네요.
맞나요? 본선은 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해 화재 안전 조사. 자, 이거 몇 회 이상 실시합니까? 연 1회죠. 훈련 교육도 몇 회 실시해요? 연 1회 실시하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교육 훈련을 할 거야. 그러면 관계인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일 전에 할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됐죠? 2번. 소민터. 소민터 우리 연습 너무 많이 했지.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민터의 설치 운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여기 봐봐요. 일단 소민터를 알려면 두 사람이 설치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서에 설치하는 게 아니지 본인 홈그라운드에 설치하겠죠. 그죠? 두 번째, 소민터는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번에 가보면 소민터에 대한 지금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업무가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업무죠. 그죠? 또 소민터는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지리외 신진 및 해설서 발간. 소민터는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민원.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 세 개.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업무가 제가 얘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세 번째.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자동차 전용 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설치 기준, 방법, 방해행위 기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요거 과태료 제가 얼마라 그랬어요? 요거 외우라 그랬죠? 100이죠. 200만 원 과태료 아니죠. 전용 구역. 자, 됐습니다. 3번.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제대로 들어가 있죠. 이거 100세대 잘 보시고 건축주. 제가 건물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숙사 중에 3층인 기숙사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죠? 제외한다. 4번.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2번. 소방청장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 표지 다 누가 설치해요? 이거 청장이 설치하는 거 아니죠? 누가 설치해요? 시도지사요. 맞습니까? 그리고 호스 및 관창이라고 나와 있죠? 호스 및 관창.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 승인 제품검사 기술 기준. 비상소화장치 함은, 그죠?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 맞죠? 형식 승인 제품검사 기술 기준, 성능 인증 제품검사 기술 기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있다. 틀림없이 이거를 성능 인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성능 인증을 형식 승인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따로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여기서는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죠. 2번으로.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4번, 5번이죠. 5번. 불사용 시 지켜야 하는, 이건 제가 문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때하고 기준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땐 얘가 기본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방법으로 넘어가면서 과태료 부가처분 금액이 그냥 횟수에 관계없이 얼마? 200. 요건 단독으로 알고 계세요. 아셨죠? 불사용하는 설비,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이건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나올만 하거든. 얼마라고요? 200과. 200과. 무조건 200과. 6번.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 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요거는 소화활동 설비로 옳지 않은 거래. 너무 쉽죠. 재연 연송, 비콘 연살, 무통 연방, 연송 비조. 이게 뭐예요? 피난 구조 설비죠. 다음 7번.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철공은 3만이었죠. 그죠? 그리고 영어 상영관 10개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들. 지하층 제외 제대로 들어가 있네. 자, 30층에 100m가 아니고 몇 m예요? 120m죠. 아파트 등 제외했을 때.
그리고 아파트 등 제외는 포함, 아파트 등은 제외 이런 식으로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건 얘가 잘못된 거지. 8번 방염 성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을 내가 접촉했을 때 그죠?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3세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탄화한 면적은 50cm 제곱 이내, 탄화 길이는 20cm. 그죠? 제대로 들어가 있죠. 두 개 바꿔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면적이 50이고 길이가 20이에요. 발연량은 400. 잘못됐죠. 버너의 불꽃을 제거했을 때 불꽃을 올리며가 20초. 그죠? 올리지 아니하고가 30초. 맞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3번이다. 기본적인 문제죠. 이런 것들은. 9번. 화재 안전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끝냈어요. 그럼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구두라는 말은 없다. 제가 몇 번 강조했었죠. 그죠? 구두라는 말 없습니다. 2번 맞는 보기도 한번 봅시다. 관서장은 완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죠. 미리 알려줘야 되고. 3번 화재 안전조사에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바로 조사 나갈 수 있죠. 연기 신청서 3일. 그죠? 이런 내용들. 법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10번도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지하가중 터널 길이가 500m일 때 옥내 소화전을 설치한다. 얘 몇 메타 이상일 때 설치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단독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왜 틀렸어요? 물리터미널 제외한 창고 다 5천이죠. 그때 SP 설치한다 그랬죠. 그리고 근생,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500제곱 미만이 아니고 얼마? 기본 600 미만일 때. 맞습니까? 그래서 600이 넘어가면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거죠. 이 정도 간단하게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11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 찾아보십시오. 이거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3년이 지났으니까 괜찮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뭐에 해당해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12번 공사감리원 배치 기준 배치 기간에 따라 복합 건축물이래요. 그죠? 그리고 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니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거예요? 40층. 그럼 그때 감리원 무슨 감리 배치해야 됩니까? 40층 이상일 때 특급 감리원 중에 누구? 기술사. 그죠? 특급 감리원 중에 기술사. 또 20만. 연면적 20만일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또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40층이다 라고 대놓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얘가 층수가 지하층을 포함했을 때 40층이라는 게 바로 보이니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다음 13번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쭉 여러분들 보셨을 때 창고시설의 SP 증설, 자탐 경계구역 증설, 제조소. 자, 이게 제조소가 제외야. 여러분들. 원래 물분모 등은 들어가거든요. 신설공사에. 근데 이 제조소 등이 제외라고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우리가 예전에 다 봤던 거니까요. 그래서 잘 보셔라. 자, 14번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공사업이란 소방서를 이런 거 하는 거다. 설계업이란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이다. 그죠? 시설 설계업.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시설업자에게 도급한 사람.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도급하는 사람은 뭐다? 제외. 소방공사 감리업이란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가 설계도사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 공사 감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들어가 있죠. 15번
소방시설업에 등록 휴폐업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사 등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자본금, 인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뭐를 지금 등록해야 된다? 시설업종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시설업종에 대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요거 우리 앞에서 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업종에 대한 건 다 대통령령으로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어떤 것들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지. 2번. 사망하여 상속인이 종전에 소방시설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 승계하려는 날로부터 며칠? 30일. 우리 이거 했잖아. 지위 승계 신고.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죠?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을 했대요. 그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분들 이거 며칠 이내 신고 없습니다. 폐업은 며칠 이내 신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폐업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고를 해라. 자, 이건 뭐예요? 경매에 넘어갔대요. 그럼 업자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사람 걸 지위 승계를 했을 때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오케이. 16번 예방규정이죠. 예방규정 너무 쉽죠, 그죠? 제조소는 10배. 옥내저장소 몇 배입니까? 우리가 옥내저장소, 자, 옥외저장소가 몇 배예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섞여 있는 거니까. 외내탱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조심하셔서 어딘지 잘 보셔야 돼, 끝에도. 그래서 10배, 150배, 100배, 200배. 그래서 끝에 걸 꼭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속지 마시고. 다음 17번.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소로 옳지 않은 거. 쭉 봤을 때 3,000배의 사류인 제조소나 취급소 들어가죠. 오케이. 그리고 딱 하나 더 들어가요. 50만 배인데 사류. 다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게 어디만 해당해요? 옥외, 탱크, 옥내. 잘못됐죠. 그죠? 18번. 이때 시험을 쉬었던 게 뭐냐면 위험물법이 이상한 게 안 나왔어요. 막 별표에서 막 이상한 거 끄집어내고 이런 게 없었어요. 별표 1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쭉 이제 보시면 요건 뭐야? 제외. 이거 너무 많이 풀어봤잖아요. 제가 제외라 그랬죠. 제외. 그죠? 19번.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인화성 고체, 제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특이하게 주의가 아니고 얘만 뭐다? 엄금이다. 이류에 화기 엄금이 들어가는 게 얘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 체크를 해두셔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5개 탱크 저장소의 위치구조 설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여기 1번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이 500배 이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몇 메타? 3m. 1000배일 때가 5m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워낙 연습을 많이 했던 문제고 나머지 맞는 보기도 다 읽어보셔야 돼. 특정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한 정의, 밸브 없는 통기관에 대한 정의,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충수, 압력 탱크는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시험에서 변형되면 안 되고 이런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여기 이제 법규 문제죠. 그죠? 법규 문제고, 정리를 한번 더 해보십시오. 아셨죠? 어차피 문제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됐고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저희 2021년 4월 3일 공채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